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의 하창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가 또 요청한 종목 오텍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텍 그룹 성장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주가 재반 등 시도하나라는 그런 토픽을 잡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궁금하신 종목이나 차트 분석 원하시는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좀 대응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텍의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텍그룹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출 3조 원을 달성하기로 비전을 선포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사업군들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기업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에 따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투자의 성장 포인트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특수 차량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이따 이제 분기 보고서에서 사업 내용에서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특수 차량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표적으로 에어컨에 대해서 또 관심 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참고 포인트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이제 특수 차량을 좀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이번에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코로나19가 확대가 되면서 응급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음압 구급차라는 그런 이제 차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오텍이 이거에 대해서 생산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등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8월 중순쯤에 제가 이따 찾아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8월 중순 쪽에 차트 그 급등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에어컨 무더위에 에어컨에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음압 구급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고요. 네이버에 음압 구급차라고 쳐보시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각 지방에서 어디에서 뭐 구급체 2대를 뭐 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해서 이미 주가가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왔고요. 최근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 또 계절적인 그런 수혜가 지나가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눌리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점 일단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으뜸 효율 가전 제품 구매 비용이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수혜를 주는 게 1,500억에서 3,000억 원으로 좀 확대된 점도 에너지 효율 쪽에서 좀 좋을 수가 있겠고요. 또 저탄소 제로 에너지 빌딩 또 노후 건물 리모델링에 관련된 그런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이 기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그린 뉴딜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수소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처럼 뭔가 이렇게 집중이 돼서 뭔가 급등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린 뉴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 주가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게 만약에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에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실 필요성은 있겠다. 그린 뉴딜에 그래도 발은 걸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 동남아 시장에 대한 이런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시장들을 좀 개척을 하게 됐을 때 그런 시장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 그리고 하나의 부분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동남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라홀딩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LVMC 홀딩스라는 그런 기업도 있는데 그 이제 라오스에서 잘 되다가 이제 뭐 옆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하나가 잘 움직이게 되면은 그 주변 곡들로 같이 좀 퍼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도 본고장 이제 유럽 쪽에서 잘 나가면 그 근처 지역들 다 나가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수출 쪽으로 잘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시장이 많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렌탈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렌탈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구독경제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렌탈이나 구독경제의 장점은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명확한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해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다변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업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여름에 대한 그런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으로 조금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중들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포인트는 에어컨 등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절성을 좀 많이 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절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특히나 여름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인다. 라고 좀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사업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읽어볼 건데, 이제 오텍 캐리어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에어컨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당사 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 차량, 일반 차량이 아닌 이런 특수 차량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는 이런 에어컨 자회사에 대한 그런 이슈가 부각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에어컨 관련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텍 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 차량들을 조금 제작하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런 음압 구급차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앰뷸런스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 일반적인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에 시장 점유율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1톤 냉장 탑차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MS가 이제 마켓 쉐어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또 뜻하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래서 기사 보다 보면 MS가 나올 건데 앞으로 이거 보시면 그냥 시장 점유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톤 냉장 탑차에서는 거의 반절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냉동 탑차도 36.9%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 40% 특수 차량에선 그래도 점유율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도달청이나 이런 국방부에서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런 정부나 조달청에서 수주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주는 그런 기업이구나. 게다가 조달청이 굉장히 대수가 많기 때문에 조달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특수형 앰뷸런스 같은 경우 특히나 이번에 조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어떻게 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에어컨도 보시면은 이제 비중을 좀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신규 사업 부분이에요. 그래서 렌탈 사업 부분을 진출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처음으로 렌탈 사업을 했고 또 이런 에어컨,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의류 건조기 등을 하고 있고 지금 차별화를 두고 있다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앞으로 뭐 공기청정기에 대한 렌탈 시장이 커진다 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 오텍을 한번 봐야겠구나, 의료건조기에 대한 이런 렌탈 사업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텍을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출 같은 경우에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줄었는데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 줄였는지를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같은 경우는 크게 좀 늘어났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종속기업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실적씩 한 번씩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좀 말씀드렸고 이제 중요한 게 좀 차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월봉상으로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하는 박스권 라인에서 움직이는 라인들이 나타났는데 물론 이렇게 조금씩 삐져나간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요번에 강하게 뚫고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요때가 아마 8월 달인데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쪽 7, 8월 달에 한번 나왔는데 요때가 아마 그때가 그걸로 부각이 됐을 거예요. 이제 에어컨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음압 구급차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로 주가가 급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라인들을 지금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했는데 이게 늘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좀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 중간 라인 때까지 주가가 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일단은 지금 일정한 이평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정배열이 나올 뻔 했는데 이제 60주선이 120주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 지금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주봉 같은 경우는 옆으로 기고 있고요. 적어도 이게 이제 횡보를 하려고 하면은 요 라인에서 움직여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주가 형성이 될 때 주가가 요 12,000원부터 12,800원 라인까지는 좀 주가가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기 주봉에 대한 움직임, 5주선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이평선이 옆으로 기게 되고 옆으로 기다가 이제 특정한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 이 10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스윙 측면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 라인 사이에서 움직여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13,000원 위로 올라와 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라인이 요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가 또 이제 매물대 박스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요 아랫부분을 좀 뚫고 내려갔을 때 좀 단기적으로 하방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라인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아랫부분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 지금 요 매물대 아래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우리가 좀 디펜스를 쳐줄 수 있는 부분이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11,500원 라인이죠. 그래서 주가가 적어도 11,500원을 깨면 안 된다. 물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시장이 폭락이 나와서 이렇게 빠질 수는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11,900원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13,000원 라인으로 올라가 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요 라인에서 또 단기 박스권 라인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12,900원 라인에서 한번 눌릴 수가 있어요. 요 라인이 요 라인부터가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번에도 여기 눌렸던 자리고 여기서도 상승했다가 뚫고 바로 윗 그 매물대까지 갔다가 눌려서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 라인이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만 뚫고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여기 수급이 많이 없는 매물대가 별로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14,000원까지도 좀 빠르게 상승해 줄 수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적어도 11,500원 라인을 좀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베스트는 11,900원 라인을 안 깨고 지지가 나오고 횡보를 해주면서 올라가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월봉이나 주봉상으로 봤을 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뭐 박스권 매매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윗라인에서 박살나기 시작하면 아랫라인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뚫으려고 시도했다 실패했죠. 시도 실패 시도 그 다음에 여기 아랫라인까지 한 번씩 갔죠. 그래서 시가 종가니까 아랫라인까지 한 번씩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요 아랫라인까지는 적어도 한번 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안 가려면은 요 부분을 뚫지 않고 지지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뚫고 내려가면은 어쩔 수 없이 하방이 요 아래까지 열려야 돼요. 근데 보통 열리게 되면 1차적으로 요 라인이고 2차적으로는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1,400원, 그 다음에 9,100원, 200원까지도 만약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라인 뚫고 내려가면 요 부분에서 1차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1차로 한번 접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 접근한 다음 요 라인에서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만약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100% 추가 매수를 하실 때 여기서 20% 담으시고 여기서 80%를 담으셔야 돼요. 저기 부분에서 80%를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추가 매수를 할 때는 가장 아랫라인 저점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왔을 때
확실하게 그 저점이 확인이 됐을 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딱 닿는다고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뚫고 내려가거나 했을 때 요때처럼 다시 뚫고 올라가는 그런 라인들이 생겼을 때 추가 매수 진행하셔가지고 비중 확 담으셔가지고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를 이탈할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만약에 여기 라인 아랫라인 제가 말씀드린 이 아랫라인들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적어도 여기 14,500원 라인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가려면 이 종목이 요때는 에어컨이나 뭐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그룹에 대한 그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렌탈 사업이 확실하게 커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신사업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뭐 그나마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그린 뉴딜이겠죠. 그 관련된 부분들에서 에너지 효율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상황이 나온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충분히 정고점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기술적으로 14,500원 라인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라간다면 요 라인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요 슈퍼 매물을 뚫으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요 매물이 굉장히 좀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려면 정말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요 라인에서 한번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라인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래로 하방 열리는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격 라인들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비중을 덜어내시는 부분들로 그다음에 그 비중 덜어놓은 걸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또 1차, 2차 매수가에 거기서 추가 매수해갖고 주수 늘리고 평단을 낮추는 그런 부분들로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셔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어떻게 기업들이 좀 상장해 나가는지 또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또 계절성을 좀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종목이 작년에도 보시면은 이 7, 8월 때 한번 확 올라왔다가 연말에 좀 꺾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때도 여름 기간 때 요때는 여름 기간 때 좋았죠. 좋았고 또 그 기간 지나고 나서 또 질질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에 조금 성수기가 계절성을 좀 타기 때문에 항상 요 중반부에 강했다가 하반기에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반기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 도와드렸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와니머니 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